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 네. 특히 그 인간의 경험이랑 AI의 학습 방식 있잖아요. 이게 뭐랄까 생각보다 너무 닮아서 거의 거울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렇죠.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요. 비슷한 어떤 한계랄까? 오류 패턴을 공유한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다 안다고 좀 착각하기 쉬운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인간과 AI가 공통적으로 좀 빠지기 쉬운 인식의 맹점들, 이게 대체 뭐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이 좀 더 현명하게 정보를 대할 수 있을지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정보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보고 또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딱 눈에 들어온 게요. 인간이나 AI나 결국은 세상의 아주 일부 정보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마치 그 넓은 바다에서 물 한 컵 딱 떠놓고 이게 바다 전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아, 정말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 물 한 컵. 그게 바로 제한된 정보라는 어떤 근본적인 제약이죠. 네, 제한된 정보. 현실은 뭐 끝없이 복잡한데 우리가 접하는 경험이든 아니면 뭐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든 필연적으로 일부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그 첫 번째 맹점,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요? 네. 몇 번 딱 겪어본 걸로 이건 다 이래 하고 단정 짓는 우리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종류의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엉뚱한 결과를 내는 AI라든지 뭐 비슷한 거죠. 샘플링의 한계에서 오는 뭐랄까 필연적인 오류예요. 그렇군요. 정보 자체가 이렇게 제한적이니까 그걸 해석하는 방식도 완전히 객관적이긴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이나 뭐 감정에 따라서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AI도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편향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게 전 좀 놀라웠어요. 네네. 100% 객관적인 해석이라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 특히 AI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에 붙는 그 라벨 있잖아요. 이건 고양이다, 저건 강아지다 하는 그 라벨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라벨링 작업하시는 분들이 뭐 전문가라고 해도 그분들 안에 내재된 어떤 편견이나 가치관 같은 게 AI에 스며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맹점, 해석의 주관성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 특정 경험 때문에 어떤 단어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도 좀 편향되게 라벨링된 데이터 때문에 실제 맥락과 상관없이 특정 입력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헝. 결국에는 인간의 주관성이 AI라는 거울에 그대로 비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정보도 부족하고 해석도 제각각일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사용하는 어떤 개념이나 분류 체계 그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오, 네, 정확합니다. 뭐 예를 들면 흑백 논리처럼 너무 단순하게 세상을 나누려는 그런 경향 같은 거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네, 맞아요. 현실은 정말 무한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연속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몇 개 안 되는 유한한 개념이라는 상자에다가 현실을 억지로 막 구겨 넣으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맹점, 과잉 단순화 또는 뭐 현실 왜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잉 단순화. 네, 예를 들어서 AI의 자율주행차가 학습 데이터에는 없었던 아주 예상치 못한 형태의 장애물, 뭐랄까, 도로에 떨어진 커다란 박스 같은 거. 그런 걸 마주쳤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바로 그거죠. 현실의 그 무궁무진한 변수들을 유한한 모델이 다 담아내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인간도 익숙한 어떤 범주로 세상을 재단하려다가 실수를 하곤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성급한 일반화, 해석의 주관성, 그리고 과잉 단순화. 이 세 가지 맹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식의 좀 본질적인 한계 같아요. 완전히 피하긴 어렵겠죠. 네. 하지만 자료에서는 오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오, 뭔가요? 바로 판단 중지. 그 고대 그리스 철학 용어로 에포케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판단을 멈춘다. 에포케. 흥미롭네요. 근데 너무 신중하기만 하면 또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건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멈춤을 실천하라는 거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뭐 무작정 멈추라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어떤 안전점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일단 결론을 보류하자는 거죠. 네, 기준이요? 첫째는 이 생각 나만 하는 건가? 하고 여러 각도에서 교차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 교차 확인. 네, 자료에서는 다중 관점 일치도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이라면 여러 전문가에게, AI라면 여러 다른 모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때만 그 판단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둘째 기준은 각 관점들이 자기 판단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그 확실도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확실도요? 네, 관점별 확실도 종합평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모델 A는 이거 95% 확실해 하는데 모델 B는 60% 정도? 모델 C는 한 70%? 이런 식이라면 전체적인 확신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좀 애매하네요. 네, 자료에서는 이 평균 확신도가 아주 높을 때, 가령 뭐 90% 이상일 때만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자는 제안입니다. 아하. 확신도가 좀 낮다는 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정보가 좀 불충분하다는 신호로 해석하자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 다른 시각에서도 동의하는지 그걸 먼저 보고 또 그들 각자가 얼마나 확신하는지까지 다 따져본 뒤에야 비로소 아, 이건 믿을만하다 하거나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을 보류, 즉 FOK 하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약간 인식적 겸손을 요구하는 태도 같은데요. 모르면 모른 자고 인정하라,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인간의 사고방식이든 AI의 알고리즘이든 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는 어떤 본질적인 한계와 맹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정보나 주장을 접할 때 그게 사람이 만든 것이든 혹은 AI가 생성한 것이든 간에요. 그 안에 이런 한계가 어쩌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네, 바로 그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인간과 AI가 이렇게나 비슷한 방식으로 오류를 저지른다면 혹시 반대로 서로의 강점을 좀 활용해서 이 맹점들을 보완하고 함께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아, 예를 들면 AI의 그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인간의 어떤 맥락 이해 능력 혹은 윤리적인 숙고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하는 방식으로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그 가능성 안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생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